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재개발 2단계 지역 일원 75만 제곱미터가 금융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혁신성장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부산이 신청한 금융기회 발전 특구를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회발전 특구에 디지털 금융과 글로벌 금융, 해양 파생 금융 등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BNK 자산운용과 코스콤 등 29개 금융기업은 기회발전 특구에 1조 4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어 기업들의 입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두바이에서 부산의 미래를 찾는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규제 자유와 마케팅을 앞세워 금융과 관광 허브로 거듭난 두바이의 전략을 박중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두바이의 상징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지난 2004년 설립돼 20년 만에 세계 10대 금융센터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두바이 내 26개 경제자유구역 중 금융에 특화한 프리존인 이곳에서는 외국인 지분 100% 인정과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세계 20대 은행 중 17곳을 비롯해 3,600곳이 넘는 금융 관련 기업이 이곳에서 글로벌 금융활동을 하는 마중물이 됐습니다. 4만 2천여 명의 금융인들이 업무의 일상생활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숙소와 교육, 쇼핑 등 주변 인프라를 갖춘 것도 눈에 띕니다. DIFC는 지금의 금융 허브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미래 금융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광 허브 두바이의 모습도 이채롭습니다. 지난해 두바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705만 명, 두바이 전체 인구 350만 명의 5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관광객이 각 대륙에서 골고루 온 것도 두바이의 관광 인프라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설계됐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눈에 띄는 점은 두바이 정부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바이 경제관광청 이상 카짐 청장입니다. 우리는 미래 비전을 향한 계획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1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에 있어 두바이의 미래를 향한 자세는 또 다른 자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부산까지 내려와 바다에 뛰어내린 것처럼 위장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부산대교에서 누군가 뛰어내린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4월 28일 밤 10시쯤입니다. 다리 위에는 신발과 소지품이 놓여 있었고 관계기관은 곧바로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부산대교를 지나간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지품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부산대교 위 신발만 벗어둔 채 가방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고는 제 발로 걸어 다리를 내려간 겁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20대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 큰 심적 부담을 느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산에서 종적을 감춘 척하는 황당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 출석 요구 받으면 어마어마한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지지 우리가.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쫓았고 그가 부산대교 밑에 몸을 숨겼다가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당시 태연하게 버스표를 예매했고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관할서에 연락해도 A씨 부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수차례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빠른 시일 내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신항에서 적발된 코카인은 해외 마약 밀수 사범의 배달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부산 신항에서 하역한 냉동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33kg 적발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검찰은 국내에 코카인 밀수에 관여한 인물이 전혀 없고 이 냉동 컨테이너가 지난해 주요 코카인 밀수 경로인 브라질에서 모로코로 이동한 기록을 근거로 해외 밀수 사범이 코카인을 계획대로 회수하지 못해 국내까지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 4의 1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있는 미용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미용실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 분담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부모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추가 경정에서 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객에게 낭만을 선물했던 부산 해운대의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오는 25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운대구청은 포장마차촌 상인들과 자진 철거에 협의를 이룬 만큼 오는 25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7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